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밤입니다. 월요일 밤이죠. 이번 주는 추석을 앞둔 3일간의 시장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이 조금 좀 부진할 수도 있고요. 예, 하나나치님. 그리고 수요일이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수요일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선물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긴장된 날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어찌 보면은 추석 연휴가 마감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선물지수 뉴욕과 유럽과 또 뭐 각국의 선물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마찬가지고요. 독일의 닥스지수가 0.4% 상승 보이고 있고, 프랑스는 약간 약보합 정도, EU 스탁스가 강보합 정도고요. 오늘 뭐 일본 니케이는 그렇고,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선물 지수나 세계 주요 지수, 아시아 시장 지수 흐름들도 뭐 나쁘지 않다, 썩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다소 부진하고요.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상해 지수가 오늘 0.84% 올랐고, 니케이 지수도 0.56% 올랐고, 아시아 오늘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지수는 좋은데 실제로 이제 체감 시장은 뭐 그리 썩 좋은 것은 아니었고, 체감 지수는 지난주가 좀 좋았고, 오늘은 월요일이었는데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나왔던 주요 뉴스들 몇 개, 일단 뉴스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부터 한번 봐볼까요? 경기가 하강 중인 유럽과 독일에 오랜만에 희소식이 들렸다. 7월 수출이, 독일입니다. 독일 7월 수출이 0.7% 증가했다. 나쁘지 않은 소식이죠. 독일에 간만에 희소식이 나오고 있다. 0.7% 증가했다. 지난달의 수출은 전달보다 0.1% 감소했는데 7월 수출이 좀 늘었다라는 거죠.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좀 비슷합니다. 독일과 영국, 유럽의 주요 국가죠. 영국의 7월 GDP가 0.3% 증가였다. 그래서 호전되고 있다. 경기 불황 우려를 더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7월 달에 GDP가 0.3% 증가되고 호전되었다. 2분기 이어서 3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작아졌다. 그러니까 7월 달이 0.3% 증가하니까 7, 8, 9가 이제 3분기 아닙니까? 3분기. 그래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침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분기는 마이너스였지만 3분기에는 이제 7월 달에 GDP가 0.3% 증가니까 유럽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소프트 패치 정도고 이후에 좀 좋아지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7월 달에 영국의 GDP 성장률이 좋아졌다, 0.3% 증가했다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국의 월별 성장률 보니까 5월 달에는 0.2%였는데 6월 달엔 0%였고 7월에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죠. 6월 달에 0%였다. 0%. 나쁘진 않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준의 평가가 경기가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니고 좀 잠시 쉬어가는 정도고, 그래서 지난번에 금리 한번 내렸지만 9월 달에, 다음 주에 이제 9월 18일, 19일 날 FOMC에 열리는데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확실하지 않다. 또 어제 발표된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지표 보니까
고용지표가 괜찮았어요. 신규 고용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참가율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또 특히 인플레 지표라든가 임금 지표 같은 것들이 좋았다는 거죠. 특히 임금 지표 같은 것은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안 내리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만큼 그렇게 미국 경기가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조금 길게 봐서는 금리를 안 내리는 게 낫죠. 안 내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내렸고 이번에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데 9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좋고 미국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만도가 통상임금 이게 998억이네요. 약 1000억 정도의 이거 통상임금 이거 옛날에 그 노조에서 쟁의를 일으켜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보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후생에 관련된 것도 임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임금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만도가 약 1000억 정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3분기에 이제 9월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달에 지급할 모양이죠. 9월달에 그래서 3분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7, 8, 9 그러니까 9월달에 지급하니까 3분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도는 3분기에는 조금 약 1000억 정도 좀 마이너스 생기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조선 쪽이 참 좋아요. 오늘도 조선주가 좋았지만 또 현대 3호가 LNG선 한 척을 또 수주했다. 요즘 이 LNG선 있죠. LNG선이 참 잘 나갑니다. LNG선. 이 LNG선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이고 또 이제 미국이 셰일 오일 그 다음에 셰일 가스 요거 개발이 많이 되면서 요거 사가라고 난리죠. 중국에도 사가라, 유럽에도 사가라, 우리의 셰일 가스 사가라,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고 미국의 셰일 가스 사가라 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LNG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LNG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이 LNG 가격이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LNG 운반선의 신규 발주가 좀 급증을 하고요. 또 LNG가 폭락하니까 한국전력과 한전이 이번에 환경 때문에 LNG 발전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수치가 나빠졌다가 가격 폭락 때문에 좀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 대신에 가스공사는 안 좋다. 가스공사는 가격 폭락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LNG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대우인트도 안 좋겠죠. 대우인트 미얀마 가스전 안 좋은데 어쨌든 가스공사하고 대우인트하고 안 좋지만 한전은 좋고 LNG 선박을 만들고 있는 혹은 LNG 추진선도 좋아요.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연료선이라든가 또 LNG 운반선 모두 좋은데 다 이게 이제 조선과 관련된 거죠. 조선. 그래서 현대중공을 비롯한 그러니까 한국조선이죠. 지금은 한국조선을 비롯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 같은 조선주에는 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또 이제 2200억 규모짜리 LNG선 한 척을 수주했다니 나오고 또 LNG선이 수주되면은 관련돼서 LNG 본행제를 만드는 두 개의 회사가 있죠. 두 기업. 그 기업도 이제 좋죠. 우리나라에도 딱 두 개의 기업밖에 없습니다. LNG 본행제. 그러니까 LNG선에 들어가는 패널이라고 보면 되죠. 간단하게 패널. LNG 패널. LNG선에 들어가는 패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들 딱 우리나라에 두 개 있는데 퀴즈 두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대규모 노조, 포스코가, 예, 원포데이님, 네. DC, 히읗, 티읗, 예, 어렵게 쓰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거죠, 그죠? 원포데이님, 아주, 예, 재기발랄한, 재기발랄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포스코가, 노조 출범 후 처음으로, 인단협 타결이 됐다 그러죠? 86% 찬성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렇다. 포스코도 좀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현대차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이 지금 사고가 났는데, 뭐, 보험 들어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보험 들어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닐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의 신차 슈퍼사이클 진입한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제, 신차가 이제, 외관만 바꾼 차도 있고, 또 진짜 새로운 완전 신차도 있고, 또 이름은 같은데, 완전히 풀 체인지한 것도 있고, 그런 이제, 차들이 25종이 나온다 그래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또 분리했나요? 25종이 쏟아진다 그래요. 요거 이제 신차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현대 기아차에 신차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요것도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가 이제 전기차 있죠, 전기차에서 5위로 가고 있다 그래요. 5위, 이거 뭐, 그거 안 나왔나? 네, 일단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5위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 쪽에 이제 여러 수혜 종목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현대차가 수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대의 최대 수혜주는 현대차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자는 거죠. 지금 뭐 주가는 현대차가 좀 올라오는데, 전기차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현대차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란다 하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종목 얘기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북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종목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얘기 할게요. 어제는 북한 얘기를 먼저 하는 바람에 종목 얘기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목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종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제 대형주가 좀 뜨고 있다라는 거죠. 대형주. 근데, 이게 이제 선물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은, 어쨌든 이제 오늘까지는 좀 많이 이제 물량이 나왔을 거다 생각이 되고, 내일 모레는 더 나올 물량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물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인데, 이번엔 좀, 목요일 날이 저거라서 좀, 일찍 해버렸나봐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61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선물옵션 만기 근처에서는 좀 내려갑니다. 이게 좀 내려가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 열심히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는 우리나라 이유가 아니라 글로벌 이유 때문에 올라왔죠. 뭐 중국도 올라가고 일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간 거고, 그만큼 수급 좋았던 건데, 내일과 모레는 다소 밀릴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자고요. 다소 밀릴 수 있다. 사실 뭐 지수 올라간다고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2100까지 간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 기술적 반등 2100인데, 내일 모레 조금 좀 밀릴 수 있다는 정도로, 그렇게 일단 보자 말씀드리고,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 대형주들이 지금 오를 만큼 올라왔어요. 삼성과 한이익스도 좀 오를 만큼 올라왔고, 자동차는 뭐 이번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오를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염두에 두자라는 얘기예요. 다소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업황 기준으로 본다면은 반도체 쪽은 이제 그 반도체 가격 하락 멈췄다라는 게 좋은 거고, 자동차 쪽은 자동차가 아까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여러 면에서 좀 살아난다라는 게 좋은 것이고, 화학 쪽은 뭐 굳이 말하자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게 이제 재료가 될 수 있겠고, 또 유가도 상승세, 이것도 뭐 좋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조선은 뭐 말할 거 없이 제가 좋다고 막 맨날 얘기하고 있죠. 조선 쪽이 좋다. 조선이 지금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수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 건설 쪽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은 우발 채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죠. 대형 플랜트라든가 대형 건설공사의 우발 채무, 우발 손실 같은 게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최근에 잘 올라가던 종목이고, 그리고 은행주는 이제 금리가 하락기에는 은행주는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신세계 같은 주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반전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테마주에서 우리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역시 이제 오늘 우리가 느낀 건데, 역시 5G 종목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RFHI가 10% 내렸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이제 시세 분출을 하니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RFHIC 그동안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대략 난감하게 양매도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공매도가 나올 만한 그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RFHIC 공매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공매도 보니까 이렇게 썩 많지는 않네요. 2만 주 정도의 공매도인데, 최근 들어 공매도 좀 많았네요. 최근 들어 공매도 좀 꾸준하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공매도 많지 않았는데, 이거는 차익 실현성 매도라 봐야겠네요. 외국인 기관들의 차익 실현성 매도, RFHIC.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폭이컨 KMW. 요건 정말 그 경이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제가 차트 모양이 좀 안 좋다 그랬죠. 제가 뭐 양음이니까 이게 거꾸로 돼. 바닥에서 요런 게 거꾸로 되면은, 바닥에서의 음량은 좋은데, 고점에서 양음은 나쁘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수급 보니까 역시 외국인 기관들 양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기관은 그동안에 쭉 좀 매도가 많았고 해서, 기관이 더 이상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까지 매도 가세하면은, 정말 장기 고점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FR텍, 고점에서 지금 음봉이 좀 크게 났어요. FR텍도. 수급 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뭐 매도는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은 이제, 오이솔루션은 이제, 제가 이제 고원형이 될 수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고원형.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행보하고 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만원대에서 지금 7만원까지 단숨에 올라와가지고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위험한데, 최근 들어서 오이솔루션은 기관 내고인데 양매도예요. 양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목 순으로 차례로 오이솔루션은 이제 외국인 비중도 별로 없는데 양매도가 쭉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쪽도 이제 수급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G는 지금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종목, 요것도 조심하자는 거하고, 5G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 최근에 필승 코리아 펀드 정도겠죠. 필승 코리아 펀드. 그래서 원익 IPS 차트 모양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좋은데 이제 최근에 많이 급등해 가지고 오늘 매물 나왔어요. 그다음에 유진테크 마찬가지로 이틀 정도 급등 나오다가 이제 오늘 매물 밀리는 모습 나왔고, 주성엔진 모습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음봉 두 개고, 그 다음에 SFA, 아모텍, FST, 이게 이제 필승 코리아 펀드 관련주라 그러죠. 동진 세미캠. 또 이제 어제 오늘 뭐 이게 크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사실은. 원익 QNC도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조금 한번 올랐다가 지금 그렇고, 솔브레인. 요런 것들은 그래서 좀 덜 올라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KC 코오롱 PI라든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폴드오프나 같이 이제 엮여서 갈 수 있다고 봤는데 별로 못 가죠.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못 가는 종목들이니까 좀 관심은 가지자라요. 관심은 가졌다. 그래서
원익 IPS부터 주승엔지까지 요 세 종목 정도, 그리고 뭐 동진 세미캠, 원익 QNC, SNS텍 정도, 그 정도는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처음에 좀 말씀드렸죠, 제가. 이오테크닉스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5G의 후속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군들은 테마야 뭐 많이 있습니다. 테마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요즘 눈에 띄는 종목이 역시 뭐 조선기자재 쪽이에요. 그래서 태광, 그죠? 소위 그 피팅주라 그러죠. 성강밴드 잘 올라왔죠. 하이로코리아 아직 못 올랐고, 동성화인텍 요거 뭐 쭉 올라오는 중입니다. 지금 쭉 오늘 이제 만원대를 목전에 두고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LNG 원행제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한국카본 이것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삼강 MNT, 인테리안테크 이거 잘 올라왔죠? 잘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단기 많이 올라가가지고 조금 매물 나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BMT 이것도 회사 좋은 회사예요. BMT. 그다음에 인하증공은 워낙 거래가 좀 덜 돼가지고, 근데 회사는 괜찮은데 좀 거래가 좀 덜 되죠. 그다음에 DK락 같은 거 뭐 밸브 회사로 잘 아시는 종목이죠. 하성밸브하고 화성밸브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고, 요즘 비매물이도 요즘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렇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종목군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거 대선 관련주가 에이텍과 에이텍TN 이재명 그 지사가 판결을 300만원 벌금 받으면서 이제 뭐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고, 오늘은 뭐 더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안철수 관련된 모멘텀 나오면서 써니전자가 오늘 급등이 나왔고, 안랩도 장중에 좀 상당히 급등했는데 조금 밀리면서 마감됐고요. 다물 멀티미디어 이게 9% 정도 상승했다라는 거, 그 정도가 특징인데, 지금 이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제 4월 15일이 선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가면서 뭐 야당의 이합 집산이라든가, 또 각 각 대빵들의 이제 어떤 지분 싸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도 돌아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구구절 행사도 이제 별로 재료가 없죠. BMT는 이제 여러 제목이 재료가 있습니다. BMT는 그 조선 기자재주인데 회사는 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좀 재료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재료가 좀 있는데 조금 이런 거예요. 독보적 정밀 밸브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 제품 개발했다. 이런 거. 정밀 피팅과 밸브 배전반 전문 기업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물론 수소 발전 충전소에서 필수 부품 피팅과 밸브의 주력이다. 이제 정밀 밸브라는 거죠.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 그래요. BMT가. 여기에도 납품을 시작했다 그러고, 또 수소차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밸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고압일수록 밸브가 더 중요성이 가지죠. 고압일수록. 그래서 이제 일반 LNG 가스도 그렇지만, 고압 수소 저장 탱크 같은 데서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밸브. 피팅도 간이염새죠. 피팅이 간이염새란 말이니까, 간이염새, 밸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요거 이제 좀 BMT가 이제 BMT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뭐 그래요. 관심 보니까 요거예요, 이게. 피팅이라는 게, 요건 좀 조그만 거 얘기하는데, 피팅, 이게 아주 큰 것도 있습니다. 무지하게 큰 거. 산업용 아주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피팅이. 그래서 뭐 T자형도 있고, 일자형도 있고, 광각안을 이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피팅이라 그러는데,
초대형도 있어요. 초대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태광이나 성강밴드 같은 데 만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의 선도 기업이다.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 겁니다. BMT는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하성결은 경협주.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뉴스를 또 좀 봐야 되겠죠. 뉴스를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가 어제 제가 쭉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제 쭉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 그런 거였죠. 비건이 완전한 비핵화 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주한미군 감축 때문에. 어제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주한미군 감축도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북미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거론될 수 있다.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압박이죠. 일본과 한국이 핵을 무장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북한에 압력을 넣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압력을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뭐 중국이 확실하게 압력을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북한에 많이 지원도 했었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왕이 장관이 그 북한에 갔다 왔는데 압박을 좀 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압박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제 또 한 얘기지만 그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다가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권한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권한을 좀 줘라. 지금 대북 제재를 대통령이 직접 풀 수 있는 권한을 좀 줘라 이런 얘기죠. 대통령이 이제 대북 제재를 지금 못 풀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 왜냐면 의회에서 법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줘라. 이렇게 이제 의회에 요청했다 그래요. 뭐 의회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물밑에서 북한과의 좀 그 상황이 좀 진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제 저 말씀드린 건데 폼페이오가 말하기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지 않거나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트럼프가 크게 실망할 것이다. 협박이죠, 협박. 트럼프가 열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협상에 복귀하지 않거나 하면 트럼프가 열받을 수 있다. 또 미사일 쏘면 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폼페이오가 점잖게 북한에 대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ABC 방송, ABC TV 방송하고 거의 그 얘기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또 토를 달았냐면 며칠 내로 비핵화 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며칠 내로. 열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폼페이오 드디어 좀 열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며칠 내로 비핵화 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며칠 내로. 며칠?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장관이 못 만났다라는 것이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왕이 장관이 이제 좋은 얘기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만났을 수 있습니다. 왕이 장관이 뻔히 와서 이제 그 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북한한테 그 핵을 빨리 그 협상을 하지 왜 안 하시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난 거겠지 일부러. 자, 하여튼 뭐 며칠 내로 비핵화 교섭을 재개해라라고 촉구를 했다는 얘기죠. 촉구를 했다. ABC 같이 그 좀 소위 그니까 이제 그 주요 채널이잖아요. ABC 방송이면 CNN이라든가 ABC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그 미국의 주요 채널입니다. 이 주요 채널과 인터뷰에서 며칠 내로 비핵화 교섭을 하자라고 이제 촉구를 했다는 것은 북한으로 봤을 때 상당한 압박으로 될 수 있죠.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열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열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자꾸 그 협상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열받을 수 있다. 크게 실망할 것이다는 얘기가 열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 이제 북한을 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쪼고 있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 향군, 대한민국 제향군이네. 향군 있죠, 향군. 향군에서 비핵화 실패하면은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 이 뭐 향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거는. 향군은 원래 뭐 무장 전쟁 이런 거가 이제 주로 좀 많이 얘기하는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향군에서 북한 비핵화 실패하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온다면, 이렇게 이제 핵무장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북한도 점점 쫄리게 되죠. 쫄리게 됩니다. 계속 이제 쪼달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올해 12월까지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을 비롯한 뭐 독일이나 다 전 세계에 북한 일꾼이라 그러죠. 일꾼. 북한 노동자 다 철수하게 돼 있습니다. 모두 철수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점점 쪼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쫓기는 신세. 이제 10월달 아닙니까? 9월달 이제 곧 찬바람 나는데 10월달,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는데 정말 쫓기는 신세거든요.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 북한이 버티고 있지만, 게다가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빨리 협상 안 나오면은 트럼프가 크게 실망할 거다. 트럼프가 어쩌면 진짜 화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날이 내일이다 모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조만간에 협상에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짜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포트 중에 하나가 결국 남북 포트다라는 거고, 남북의 차트 종목들의 차트 모양 보면은 전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가 쭉 올라와 가지고 전부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보하거나 이렇게 행보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뭘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뭘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상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종목들의 주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일신석재도 행보하고 있죠. 고점에서.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딱 대기하고 있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한 방만 나와라. 김정은이가 이제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이제 들어와라. 들어오면 이제 주가 급등할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부산 산업도 그렇고 전부 다 비슷해요. 이렇게 행보하고 있죠. 대하 TI, 그죠? 대하 TI, 도하 엔지니어링, 남북주라는 종목은 다 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유신, 한국종합기술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전부 다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인디에프는 조금 내려왔었나요?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나 김정은의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다. 자, 우리가 유예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남북주도 조만간에 한번, 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덩덕쿵 하나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협상의 마지막 국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국면.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북한은 마지막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배팅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얻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얻어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미국도 투자할 만큼 투자한 겁니다. 정치 자산을 트럼프의 정치 자산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부었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것 같아. 그다 폼페이오가 몇 번을 평양을 갔어요. 이 정도로 투자했는데 정말 왕건이를 건져야죠. 왕건이를 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과 조야가 모두 박수칠 그런 거 하나 얻어야 된다니죠. 예. 그런 걸 갖다가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얻으면 또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후의 결전 진검승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협상 전에 물밑에서 엄청나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트윗을 안 하잖아요. 북한 트윗을 안 해.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하여튼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뭔가 뭐 트라이를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만약에 뭐가 결정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빅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빅딜이.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뭘 하는데 그냥 뭐 스몰 딜이다? 웃기잖아요. 그죠? 뭐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태산이 울렸는데 쥐새끼 한 마리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그동안에 난리를 쳤습니까? 트럼프도 난리치고, 그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서일필이 쥐새끼 한 마리 나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을 들인 만큼 큰 건을 내놓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싶습니다. 큰 건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 가지시고, 남북주를 들고 있는 분들 끝까지 버티시라는 말씀과,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신용투자 하지 마시라. 신용투자 마시라.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속내를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금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견디시는데, 신용투자는 지금 하지 마시고 협상 시작한 다음에 뭐 좀 확실히 뭐 될 것 같은 그 흥분된 분위기가 지속될 때, 그때 신용투자 하세요. 지금은 신용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흥분된 분위기가 막 지속될 때, 모든 게 다 좋아 이럴 때 신용투자 잠시 했다가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루타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끝까지 고하시면 됩니다. 고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JHDJ님, 여론 향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빅딜로 갈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인천여우의 광고 들어갑니다. 인천여우의 광고. 제가 최근에 광고를 좀 안 했는데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인천여우의 광고.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인천여우의 광고. 자, 광고는 오늘은 밤에 방송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웬일이죠? 장이 안 좋아서 그러나? 광고는 싫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도표님한테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네. 도표님, 꼭 가입하세요. 아시죠? 제가 왜 가입하라는 줄? 요가 여러분한테 대박 줍니다. 예, 요가 여러분한테 대박 주니까, 아까 어떤 분 신루타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정말 대박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테 오세요. 요가 여러분한테 대박을 드립니다. 대박을 드려요. 뭐 저는 어쨌든 단기적인 것도 좀 합니다. 단기적인 것도 하는데, 주로 스윙을 많이 하죠. 스윙과 장기 종목. 스윙 플러스 장기 종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루타 종목의 비밀 해가지고, 신루타 핵심주 전략 해가지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잡고 있고,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10배 날 종목을 매매해라. 여러분들 뭐 최근에 단타도 좀 하면서, 우리 방도 단타도 해요. 단타도 하는데, 단타는 그냥 양념이죠. 양념이고, 정말 10배 날 종목을 여러분이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워렌 버핏과 똑같아요.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시장 성공의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 이제 초대박 내는 종목을 찾는 노력 가운데서 주식시장의 성공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투자 철학이나 투자 기술, 투자의 방법론 같은 것을 배우고 또 실제로 종목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테 오시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인천요후에 신루타 이것을 좀 배우시라 하는 말씀드리고 또 남북주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가을 같아요. 가을 같습니다. 양님이 생활비를 벌어요. 네. 단타 종목도 요즘 참 잘 맞죠? 예, 단타도 좀 잘 맞습니다. 그렇고 깊어가는 가을밤이네요.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그냥 음악을 꺼버렸네 제가. 자, 깊어가는 가을밤에 귀뚜라미 소리 들리나요? 내일은 제가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요런 노래 하나 좀 틀어드릴게요. 오래된 노래네. 제가 참 오래된 노래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밤새 나온 뉴스를 가지고 내일 밤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옛날 사람인가요? 귀뚜라미 울음소리 이거 옛날 노래인가? 감사합니다.